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농가를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한 합의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60억에서 200억 달러 보잉 항공기를 거론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보잉 항공기 판매가 포함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며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2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경우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인 1.25%로 내려가게 됩니다.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인 넷마블이 웅진 코웨이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웅진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넷마블의 웅진 코웨이를 매각하는 내용을 보고한 후 대표 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넷마블은 웅진 코웨이 지분을 1조 8천여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샘이 대리점의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엌 욕실 전시 매장에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별도의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04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고요. 코스닥은 63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이 전기, 전자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의약품도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와 함께 시장이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금요일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은 스몰디를 성사시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등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이슈와 함께 이번 주 우리 증시 함께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해드렸듯이 한은의 이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시장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마침내 미국과 중국이 스몰디를 성사시키면서 뉴욕 증시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협상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까지 한번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는 수요일에 한은의 금통위가 개최됩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통화위원들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 양적 완화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이슈 짚고 이번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무역 전쟁이 리스크로 작용된 만큼 이번엔 우리 시장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한국은행은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상황 짚겠습니다. 아이폰 11이 미국의 소비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판도 변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2% 가깝게 상승이 됐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이 성사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미 경험하셨던 바와 같이 지난주 두 가지 이슈에서 시장 흔들리는 그런 모습, 흔들렸다라는 말씀이 결국 오락가락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을 놓고 이에 대한 엇갈렸었던 전망, 하루하루게 달라지는 그 전망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일희일비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가는 그런 모습.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잠정 실적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어떤 전망치 대비해서 서프라이즈성의 어떤 그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난주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속에서 유동성과 관련돼서 그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대차대조표의 확대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 파월 의장이 3차례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 전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놓고 그 실업률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자리 수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라는 다소간에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는 곧 시장 내에서 다시금 고용에 대한 불안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은 FOMC에서 추구하고 있는, 페드에서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중간 정책 목표인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그중에 고용의 안정세를 위해서 10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조금은 좀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로 인해서 시장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좀 악화 내지는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장은 유동성의 확대 가능성 내지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10월 29일, 30일 이제 FOMC 남겨놓고 있고요. 올해 두 차례가 남겨놓고 있죠. 10월 말과 12월 중순. 근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은 좀 낮다. 하지만 10월 달 또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 전망치는 이미 86.1%로서 25bp의 인하 가능성, 그만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서 지난 9월 달에 이어서 이번 10월 달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계속돼서 시장 내 어떤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거나 경제 지표의 둔화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여전히 시장 내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7조 7천억 원의 영업실적, 잠정실적 발표를 놓고 시장 상당히 고무되는 그런 분위기. 결국 여기서의 결론은 반도체 업황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점차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 속에서 이제
그 바닥권을 탈출하는 어떤 그 출하량의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출하량의 증가는 메모리 수요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메모리 수요의 확대의 기반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연결고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면서 점차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투자 심리의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소형 개별 IT 종목으로,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갈 기대감 키워줬다라는 면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끝나고 스몰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결국은 딜을 성사하는 그런 부분. 근데 스몰딜 사실 이를 놓고 지난주 기대와 우려 반복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 한때는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조금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결국 양국 간의 스몰딜 합의 이뤄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이에 대한 평가 뭐 분분합니다만은 일단 추가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은 일단 일시적인 휴전, 퍼즈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그런 면에서 안도 랠리, 미국 시장 역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치고 있었던 우리 지난주 금요일 시장 1%가 넘는 급등 양상 나타났었다라는 점.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 좀 종합을 해보면 안도 랠리성 상승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두시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어쨌든 주 초반 안도랠리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분위기, 그 안도랠리의 편승은 당연히 시가총액 대형주와 그 글로벌 무역량 확대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 후반 결국에는 다시금 3분기 실적으로 시장은 다시금 평정심을 되찾게 되면서 새로운 노멀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뉴 노멀 상태로 진입. 그러면 당연히 3분기 실적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3대 증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스몰딜 합의, 이에 따른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1단계 합의 평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국은 농산물의 수입 확대, 400억 달러 규모에서 500억 달러로 수입을 확대했다. 근데 이 부분 약간 지금 좀 아리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각종 언론들의 평가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좀 염두에 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15일부터 내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했었던 5% 추가 관세 부과를 이미 그 한 차례 연기했었죠. 지난 1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였는데 중국의 건국절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 내지는 배려해 줬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15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 이제 보류했다. 근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잠깐 앞서서 그 화면이 나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들어서는 결국은 세 가지 이슈의 주목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딜 합의에 따른 안도랠리, 과연 이 안도랠리의 어떤 모양새 그리고 성격,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보다는 아마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DLF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다소간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조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그 경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경기에 대한 가교 역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 특히나 은행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대표적인 것은 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뭐 DLF 규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한 타은행들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고요.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는 아마도 3분기 실적 쪽으로 다시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과연 모멘텀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 가장 큰 꼭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 3분기 실적 이를 놓고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2018년도 3분기와 비교한 부분에는 당연히 실적이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뭐 시장에서 50% 이상 실적 하락 부분 이미 예고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흔들릴 바가 없지 않겠느냐,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경기가 침체 내지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FOMC도 그렇고요, 유럽의 ECB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이 과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의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과연 나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기대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은 지난 2분기보다 그리고 지난 1분기보다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느냐,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전 분기 대비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4분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변화 부분이 생겼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딜이 조금씩 계속해서 물꼬를 터 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번 주 이제 16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한은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 유동성을 시장 내 부여하기 위한 한은 금통위의 노력 내지는 가능성 엿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번 한은 금통위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는 점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번 주 세 가지 이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글로벌 이벤트들 조금 좀 간단히 좀 짚어보게 되면,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 역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됐다라는 점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18일 금요일이죠. 9월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어떤 그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그 체감 정도가 상당 부분 변화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때까지는 일정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그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구름 속을 걷고 있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경제 지표와 어떤 그 FOMC의 유동성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그런 어떤 그 시장의 평가 나왔다라면, 지금 현재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합의 그리고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해 더해져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세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까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 과거의 어떤 그 경제 지표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의 어떤 그 중심점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앞으로 시장 어떤 그 뭐 경제 지표의 발표라든지 그런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좀 관점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와 함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매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에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스몰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외신들 측에서는 이 스몰딜이 아니라 미니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중국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우세하죠. 중국 장기전을 계속 끌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좀 조급하게 만들었다라는, 미국 측을 조급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측에서 그들이 요구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당 부분 뒤로 후퇴 내지는 양보하면서 추후를 도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결과였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지금 현재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반은 분명히 일정 부분 랠리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안도 랠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딜이 성사가 되었고 어떤 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일단 어려운 딜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금융 관련돼서 일정 부분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시장에서 알려진 바로는 대표적으로 그 환율 문제 거의 성사됐지만 아직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절 양보를 안 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딜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 갈 길이 상당 부분 멀다. 근데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는 일단 물꼬를 텄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쪽으로, 장기화는 장기화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간다라는 의미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놓고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트럼프 대선이 지금 2020년 11월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 1년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과연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중국 측에서는 아마도 대선 이후까지 파이널 딜을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그 속내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딜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하나씩 주고받았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했고요. 미국은 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15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12월 15일로 예정된 부분은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고, 결국은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앞서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번에 약속한 부분 농산물 수입 규모 확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결국은 그것도 중국이 수입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아는 것이지 않겠느냐.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농산물 수입 규모에 대한 확대가
아마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어떤 그 축산물과 관련된 어떤 그 가격의 변동성,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농산물 수입 확대, 농산물에는 전체적으로 축산물까지도 포함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를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상호 맞교환된 부분이 있었다.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환율 개입 금지라는 부분을 미국이 약속을 했고, 미국은 중국의 중국의 화해에 대해서 그 제재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합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 이번에는 발표가 되지 않고 아마도 11월 19일, 20일이죠. 그 에이펙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 일단 당연히 만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직후에 아마도 이런 그 추가적인 스몰 딜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표 있지 않을까. 이번에 아마 그 에이펙 회담 직후 가장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환율 조작국이 이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 선정을 해버렸죠. 그 이후에 환율 조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좀 속박을 좀 풀어주는 그런 그 가능성, 그 이야기는 서로 간에 환율에 대해서 환율 전쟁까지는 이제 그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화해에 대한 제재 완화, 아마도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스몰 딜이 있었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분명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쉬운 딜 먼저 이제 그 우선 합의가 됐습니다. 어려운 딜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얘기는 장기화 가능성. 그러면 이런 속에서 시장의 관심 변화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건데, 시장의 관심 일단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악화 내지는 격화가 있겠느냐, 최악 상황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이제는 하나하나씩 풀어갈 일만 남았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못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G2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지표 둔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제지표 둔화, 특히나 최근 지난 2주 동안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양상으로 상당 부분 시장이 일정 부분 부담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둔화,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과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스몰 딜이 성사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변화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FOMC에 대한 유동성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10월, 12월 두 차례 남은 FOMC, 12월보다는 10월 FOMC, 10월 29일, 30일에 있을 특히 물가와 고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조금 좀 둔화 양상, 여기에 물가가 상당 부분 이제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스몰 딜 이후에 시장의 관심의 어떤 그 포커스, 중심점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변하게 된다라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화두로 시장 내 자리 잡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이야기는 글로벌 무역량이
다시금 원점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선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물동량에 대한 관심과 물동량의 근원이 되는 조선 수주량에 대한 관심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물동량과 관련해서 좀 엮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세,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간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이와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오는 수요일에 우리의 한은 금통위가 개최됩니다.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통화위원들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움직이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좀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이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포커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국감대였죠. 지난주였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겠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좌시하지 않고 조금 더 공격적인 행보에 유동성 지원 정책을 꾸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재정 확대, 추가 경정 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지금 그 경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려는, 개선을 해 나가려는, 여기에 유동성이 같이 이제 더해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기준금리 1.5%니까요. 지난 7월 달에 25bp 인하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그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 1.25% 역대 최저가 되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모습이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 8월 달 회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인하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지만 2명. 인하가 아니라 반대 의견이 1명, 대다수가 지금 현재 동결.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FOMC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 10월 29, 30 금리 인하 가능성이 85%가 넘는 그런 상황. 물론, 스몰 딜이 성사되어서 어떤 그 스탠스의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트레이싱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한은의 금통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명분이 지금 현재 쌓이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없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그런 전망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은 금통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핵심 과제는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 안정엔 두 가지가 있죠. 너무 잘 돌아가서 이를 좀 누르려는, 소위 말하는 버블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근데 경기가 너무 꺼지게 되면 이를 위로 올려야 되는. 근데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은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아야만 되는, 경기를 조금은 좀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이번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금리 인하성 스탠스, 방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유동성 확대 쪽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D의 공포. 흔히 시장에 이제 아래 공포도 있고 D의 공포도 있고, D의 공포가 사실은 아래 공포보다 더 무섭습니다. D의 공포 때문에 아래 공포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D. 결국은 경기 침체가, 소비 침체가, 그리고 물가의 하락이 결국은 소비의 둔화에서 나타난 물가의 하락, 이로 인한 투자의 둔화, 경기의 둔화, 이어지게 되는 경기의 악순환,
악순환고리의 시발점은 아마도 소비의 둔화. 이 소비의 둔화에 가장 역할이 되는, 참조가 될 만한 부분은 물가의 하락. 이런 것을 놓고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2개월 연속을 넘어서 3개월 연속,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를 보이게 된다라면 하는 금통위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질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2개월 연속을 넘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가 되기 이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책임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그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저성장과 저물가,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 이에 따라 이런 부분 때문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목적은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방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최선호 시장 내에서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 물가를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소비 진작을 통한 소비자 물가, 적정 물가를 유도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의 과제다. 그러면 적정 물가를 유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내구 소비재의 활성화, 소비 증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가장 크게 쓰는 것, 가전 하향과 이구 환신. 물론 뭐 우리 자율경제 속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나오기는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내구 소비재의 가능성. 그럼 내구 소비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은 IT 업종, 가전 업종과 자동차 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와 함께 내구 소비재에 좀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IT, 가전, 자동차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IT 업종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 11이 미국의 소비자 평가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이폰 11 프로맥스가 1위를 차지했고, 아이폰 11 프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미국 10대 80%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이폰 11, 그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 2위 각각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플러스가 시장 1위였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3위로 밀리가 되는, 물론 이제 마켓쉐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 평점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 근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아이폰 11 프로가 평점을 삼성전자 갤럭시 S10 플러스를 앞섰다라면,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도 이번 주 18일이면 이제 그 출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내 그 인기도, 시장 내 평판, 그리고 시장 내 수요 변화 상당 부분 우리가 미리 지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프로맥스와 프로에 대해서 왜 1위와 2위로 등극을 했을까?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의 수명과 그리고 카메라의 기능이었다라는 부분. 특히나 한동안 시장 내에서의 평가가 카메라의 모양, 후면 카메라의 모양이 꼭 인덕션 플레이트 같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놓여 있어가지고 부엌에 있는 인덕션과 같다라는 그런 어떤 조금 좀 악평 아닌 악평들이 있었고, 디자인에 대한 불만 표시가 되면서 좀 판매에 대한 불안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기능, 오히려 시장 내 호평을 받으면서 이게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애플 컴퓨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해왔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더라? 라고 우리가 되짚어 본다라면 LG 이노텍이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폰 11 시리즈가 어떤 부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느냐? 카메라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 LG 이노텍이다라는 부분. LG 이노텍을 놓고 사실은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아이폰 11에 의해서 11 시장 판도에 의해서 변동성이 상당 부분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상당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라진 것은 아니겠느냐. 오히려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 이런 모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LG 이노텍으로 쏠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짚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장 초반에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에 대한 안도 랠리 관심을 갖고요. 주 후반은 당연히 3분기 실적 쪽으로 이제 시장 평온함을 다시금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 어떤 그 변동성보다는 안정화. 그렇게 되면서 시장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놓고 다시금 고민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분명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결국은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확대 정책 지속되고 있고 유동성 확대 정책 지속되고 있고 경기의 추가적인 침체 내지는 둔화를 막으려는 노력 여기에 더해지게 되면서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합의가 추가적인 스몰 딜 기대감으로 엮어질 그럴 가능성 그렇게 되면서 환율의 안정사가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고 글로벌 물동량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 산업별 순환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업종별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순환 사이클,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 결국은 기업 이익의 하락이 둔화될 것이고 시장의 관심은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과연 개선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소비 진작과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 물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일 것이다 라는 점. 매출의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직결되기에 정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와 관련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내구 소비재와 맞물린 4차 산업혁명주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 코롱에 대한 어떤 그 상장 폐지 결정이 이제 그 유예가 됐죠.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투심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슬림화는 오히려 더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고요. 변동성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잘 모르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내가 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르는데 어떤 그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희망을 가진 어떤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흐려지면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5에서 30mm가 내리겠고 경상 동해안은 밤부터 5mm 내외의 비가 오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북부의 높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체온 유지와 건강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18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 낮 기온은 22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는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금요일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